자, 이게 또 연결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은 x라고 하는 거는 0에서 1 사이, 평균 0, 표준 편차 1을 갖고 분포가 되어 있고 랜드 n입니다. 그런데 목표는 제가 얘기 드린 대로 평균을 좀 올리고 곱을 해서 얘네들의 폭을 줄이는 것들이 바로 평균과 표준 편차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걸 x 프라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걸 유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x는 원래 0에서 0 주변에 표준 편차 1을 가지고 값들이 흔들렸어요. 이때 1이라고 하는 거는 마르사글리아 폴라 메소드처럼 반지름이 1인 사이에 데이터들이 이렇게 흩뿌려지게 하고 그걸 확률로 표현한 겁니다. 자, 그래서 확률을 거꾸로 풀어가지고 안에 있는 그 x값을 무언가로 찾아내는 형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표준 편차 1이라고 하는 건 꼭 반지름 1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착각하실 수 있는데 1이라고 하는 영역 사이에 데이터가 흩뿌렸을 때 얘네들을 그 동그라미 1이라고 하는 영역 사이에 얘들이 쌓여 있을 때에 바로 여기에 있는 숫자들을 요게 1로 표현을 했는데요. 요 사이에 쌓여 있는 것들에다가 유닛 사이즈 1을 곱해가지고 얘네들이 이 사이에 분포가 되도록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마르사글리아 폴라 메소드는 0 주변에 반지름이 1인 곳에 떨어지는 애들을 2의 마이너스 2분의 1 z제곱으로 거꾸로 풀어서 거기에 해당하는 x로 표현을 한 겁니다. z값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세한 방법은 사실 코드 보시고서 거꾸로 추측에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 드린 대로 x는 뭔가 2의 마이너스 2분의 1 z제곱일 때 실제로 이 녀석이 들어가면 여기 뭔가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이 값이 무엇인지를 찾아 들어간 방법이 바로 이 수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때 밀도를 알았잖아요. x는 2의 마이너스 2분의 1 r제곱이라 합시다. 그러면 양쪽에 로그 붙이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r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2 여기다 곱하고 루트 씌우면은 이때 해당하는 r이 되겠죠. r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수식의 결과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r분의 1 붙은 것도 그렇고 뭔가 조금 더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해요. 이 녀석을 특정한 영역 안에다 넣기 위해서 필요한 수식들로 바꿔놓은 것 뿐이고요. 아주 간단하게 개념적으로 소개시켜 드리면 이제 이 방법에다가 x에 관련된 거를 뭔가 비율적인 것들이 하나가 추가가 됐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건 여기 반지름 안에 무조건 있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가운데 있는 것도 로그 계산 때문에 빼버렸고 이 비율을 조절을 해서 1이긴 하지만 내가 u라고 하는 값, 첫 번째 이쪽에 두 개 축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한 축이잖아요. 한 축에 대해서 스케일링해서 내보낸 값이 바로 노멀 디스트리뷰션 랜드 n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자세한 내용은 거꾸로 푸는 거라서 제가 간단하게 수식으로만 얘기 드리고 정교하게는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n01이라고 하는 녀석이 랜드 n에서 만들어졌는데 얘를 가지고 평균을 바꾸는 거, n01에다가 평균 값을 더해주면 얘가 이렇게 아까 데이터에서 보시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이 뭐냐, n mu 1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0에 해당하는 걸 대신해서 옵셋을 준 게 바로 이 안에 들어가는 평균 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함수를 보시면은 원래는 0이었는데 여기에 mu를 집어넣으면 사실은 바깥에서 mu를 더해준 것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앞서 얘기 드린 대로 여기에 시그마 표준 편차를 곱을 한 거예요. 그래서 n01에다가 시그마 배를 해주면 1배 해주거나 2배 해주거나 0.1배 해주면 그게 바로 요 안에 들어가서 표준 편차화 되는 것이 바로 정규분포 함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정규분포 함수를 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대입을 해보시거나 이렇게 대입을 하면 이 결과물하고 똑같게 유도를 할 수 있는데 유도 과정이 엑스포넨셜 안쪽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따로 다루지는 않고 굉장히 중요한 수식, 바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시그마 n01 플러스 뮤하고 같다라고 하는 이 수식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쓸 겁니다.
파티클 필터링 할 때 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0 주변에 N01로 이렇게 정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더하기 4를 해주니까 얘에다 더하기 4 해줘서 이쪽 끝으로 이렇게 옮긴 거예요. 똑같이. 이 결과물은 N4이라고 똑같습니다. 평균 4를 더한 것은 평균이 요 안에 들어가서 4로 들어가 있는 거하고 결과가 같겠고요. 3배를 해주게 되면 지금 보시면 대략의 비율을 보시면 0이고 여기 4 근처에 있어요. 여기에다가 3배를 해주면 이 함수가 옆으로 벌어지겠죠. 그래서 벌어진 결과 대충 10, 마이너스 10 근처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3배를 해줬기 때문에 0에서 약 4보다 약간 작은 거 한 3 근처에 있는 거에다가 여기 3을 살짝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3배 해주면은 10보다 좀 작은 숫자로 펴져 있겠죠. 그리고 3n01은 n03 시그마를 표준 정규분포에다가 곱해주면은 정규분포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얻습니다. 이게 아주 그 오묘한 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정규분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손도 안 닿는데 어떻게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이 얘기를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정규분포는 Z라고 표현하고요. 원래 X라고 하는 랜덤 베리어블, X가 뭔지는 모르지만 이게 있을 때 거기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 시그마로 나눠주면 우리는 정규분포화한다. 그래서 정규분포는 Z라고 하는 기호로 많이 표현들을 했었고요. 그래서 항상 이 확률 쪽에서 나올 때 Z는 N01의 분포를 갖는 녀석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Z가 정규 즉 그 노멀라이즈 한 겁니다. 평균도 잘라버리고 표준 편차도 잘라버린 게 바로 Z가 되겠고, 거꾸로 표준 편차를 곱하고 여기 보시면 쉽게 유도가 되죠. 요 수식을 쓰시면 쉽게 유도가 됩니다. 시그마 Z 더하기 뮤를 한 것이 바로 X예요. 그래서 Z가 N01이기 때문에 시그마 N01에다가 더하기 뮤를 해주면 X의 분포가 나오고 얘는 뮤 시그마인 형태가 된다 라는 게 굉장히 어이없게도 정규분포에 밑에 깔려있는 수식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제가 이렇게 또 써놨는데 확률은 아닙니다. 맨날 여기 밑에도 또 잘못 써놨는데요. 보통 PDF는 약어로 많이 쓰는데 P.D.F라고 이렇게 써놓는데 여기서 이걸 예전에 PR이라고 잘못 써놔서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하는 이 수식은 이와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게 뮤하고 시그마가 들어가면 Z 대신에 이 수식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수식이 바뀌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 2차원 문제로 넘어가 보겠고요. 이 방은 너무 춥네. 2차원인 경우도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거꾸로 데이터 가지고 하는 것보다 그림으로 설명하는 게 훨씬 쉽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림으로 하겠습니다. 랜드앤 함수를 1000에서 2 해서 두 개의 1000개만큼의 행이 나오고 열은 두 개가 있어서 첫 번째 열은 X축, 두 번째 열은 Y축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X축에 대해서 1000개, Y축에 대해서 1000개의 데이터가 짝으로 나온 거고요. 이걸 플롯을 그려서 X일 때 Y 해서 여기 점 찍고 점 찍고 점 찍었더니 0, 0인 주변에 데이터가 많이 몰려 있습니다. 1차원일 때는 우리가 G1, N01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2차원일 때는 Z2는 X, Y인데 N, 평균은 0, 0에 있고요. 시그마는 1, 1인 경우로 표현을 해야 될까요?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곤란한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1차원은 N01로 표현했고 2차원은 센터가 있으니까 00으로 하고 시그마는 그럼 뭘로 표현하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맨날 제가 문제도 내면은 맨날 틀리는 게 뭐냐면은 이 데이터를 잘 한번 보세요. 이 데이터는 X하고 Y가 각각 N01, N01일까요?
이 데이터가 생긴 게 보면은 x는 n01로 되어 있고 y는 n01로 되어 있나요? 예,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만족한다 그러면 x는 y하고 서로 관련이 하나도 없는 독립변수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x는 x대로 분포되어 있고 y는 y대로 분포가 됐다면 그림이 이렇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x하고 y 두 가지를 보시면은 예, 서로 중심인 곳에 몰려있지, x는 x대로 이 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y는 y대로 왔다 갔다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림을 우리가 그려놓으면 이렇게 x 분포될 거고 여기는 y끼리 분포가 될 텐데 x하고 y가 물론 가운데 많이 있겠지만 두 개가 독립이 되게 되면 이 문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x가 분포를 하는데 그 분포가 아주 극단적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높은 거, 여기에서도 이렇게 분포가 될 수 있겠죠. 여기는 확률적으로 낮은데 이런 부분이 존재한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가운데 많이 몰려 있다는 건 이 문제가 x하고 y가 서로 독립변수가 아니라 서로 관련이 있고 관련이 있는 것끼리 가운데 지점에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평균에 대한 거는 공공으로 표시할 수 있지만 시그마는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서로 다른 문제처럼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서로가 두 개 사이에 뭔가 꼬인 관계가 있을 수 있고 그 꼬인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시그마 파트는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확률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실제로 유도해 보는 것처럼 이 문제를 설계한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는 가운데 몰려 있고요. 얘는 이쪽으로 X방향으로 좀 퍼져 있죠. 그리고 얘는 Y방향으로 퍼져 있습니다. 문제가 이런 거 이렇게 되어 있다면 앞서서의 N01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시그마 곱하기 N01 더하기 뮤 해서 이 문제는 N 뮤 시그마로 바꿔놨는데 조금 요 컨셉을 여기에다 대입해 보시면 얘가 이렇게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X축에다가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단위는 다 똑같은데 옆으로 퍼졌기 때문에 X쪽에다가 2배를 해준 거죠. 그죠? 자, 이 문제의 경우에는 Y쪽에 약 1.5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림이 Y축으로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X방향만 증가가 되거나 Y방향만 증가가 된 게 아니라 두 개가 동시에 증가를 하게 되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바로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X도 늘어났고 Y도 늘어났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해서 시그마를 표현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려면 뭔가 원래 있는 데이터가 옆으로 늘려놓은 다음에 회전을 했잖아요. 그죠? 회전을 했어요. 회전하면 머릿속에서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되는 거. 회전을 하면 행렬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만들려면 x, y의 데이터에 대해서 2배 0.5, 0.5, 1.5 이 두 가지 숫자는 똑같습니다. 항상 여기 두 개는 양수를 택하게 되어 있고요. 이 포지티브 데피니트라고 하는 성격을 갖고 있는 행렬로 표현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뒤에서도 제가 좀 얘기 드리겠고, 그래서 이 시그마가 2차원으로 올라가게 되면 한 차원 이렇게 따로따로,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칠판에 쓴 것처럼 x, y는 따로따로 n01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 문제는 서로 독립의 문제라 굳이 이렇게 놓아놓을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x하고 y라고 하는 녀석이 서로 관계가 있다면 얘는 이때 00, 그리고 여기는 무언가 1100 이렇게 시그마를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뮤고 얘가 시그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서로 독립적인 문제라고 그러면 x는 x대로 y는 y대로 해서 x는 늘리고 y도 늘리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빙그로 돌아가는 이런 경우가 등장을 하고, 얘들은 이때의 x, 이때의 y에 대한 것들이 2배, 1.5배 했지만 여기서처럼 빙그로 돌아가려면 확률이 필요할 것이고, 행렬이 필요할 것이고, 행렬로 2차원 행렬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시그마는 앞에다 1.5 곱한 거 말고도요, 2하고 1.5 곱한 거 말고도 회전하기 위해서 0.5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그마라고 하는 거는 다차원에서는 n차원에서는 n 곱하기 n 정방 행렬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정방행렬이 예를 들어서 이 두 가지에서요. 2, 0.5, 0.5, 1.5인데 2 곱하기 1.5 곱하기 여기는 0, 0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X축으로는 2배 해주고 Y축으로는 1.5배 해줬습니다. 서로가 관계가 꼬여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X하고 Y 사이의 관계가 되게 명확하게 X는 2배 했고 Y는 1.5배 했는데 여기 숫자가 0이 아닌 숫자가 들어가면 이 문제는 회전을 하면서 X하고 Y에 대한 게 서로 무언가 직선의 방정식처럼 관련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확률 관련해서는요, 이제부터 시그마가 n차원으로 증가를 하게 되면 시그마의 대문자, 여러분들이 이게 라틴어기 때문에 이거 고등학교 때 합하는 걸로 많이 배웠잖아요. 시그마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등을 뜻할 때 시그마라고 하는 소문자 표현합니다. 대문자고 소문자예요. 그래서 소문자 시그마가 대문자로 바뀌어서 이렇게 행렬로 표현을 하는 것이 다차원 행렬 수식에서 많이 나오는 수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조금 여기 Z라고 하는 녀석은 XY 데이터에다가 2 루트 3 루트 3 1.5 비율을 갖는데 이 행렬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행렬의 정체를 뭐 손으로 또는 프로그래밍으로 그려보기 전에 손으로 한번 먼저 풀어보면 디터미넌트 AD-BC 계산을 해보면요 2 곱하기 1.5 빼기 해서 결과가 0이 나옵니다. 디터미넌트가 0이 나온다는 거는 이 행렬의 랭크가 모자르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 행렬은 2차원 변형이 아니라 1차원 변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과물은 어떻게 나올까요? 2차원인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녀석, 얘는 지금 AD-BC에서 계산해 보시면 0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뭔가 선형 변환을 해서 2차원 형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죠. 원래 녀석을 여기다 곱하면 뭔가 회전도 하면서 선형 변환이 되는 결과물이 나옵니다. 근데 랭크가 하나가 모자르면 2 곱하기 1.5 빼기 루트 3 제곱 하면 디터미넌트 0이기 때문에 얘는 차원 하나가, 랭크가 하나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차원이 하나가 모자란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더 이상 2차원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보시면 오른쪽처럼 직선의 수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되게 해피한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좀 복잡할 수 있지만 원래 내가 어떤 분포를 얻어봤는데 데이터 샘플을 얻었는데 2차원으로 되어 있는데 얘가 뭔가 변환을 시켰더니 어떤 변환의 결과물로 랭크가 하나가 모자르게 돼버리더라. 그리고 이 사이에 직선의 수식 위에 분포가 되는 형태가 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 점들의 분포들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가우시안 분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운데에 많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다차원 문제가 1차원 문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문제를 풀기가 훨씬 쉬워지는 게 바로 이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라고 선형대수도 배웠고 그다음에 뭐 PCA나 뭐 이런 방법들을 하면서 디터미넌트 행렬식에 대한 것들 배우잖아요. 그래서 행렬식이 0이 되면 역행렬을 구할 수 없고 랭크가 모자르고 베이시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수학적인 용어들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차원이 하나가 모자라지기 때문에 2차원이 1차원화 된다 라고 하는 것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정리를 하게 되면 n차원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다 틀려 있어서 여기에 확률은 적분을 해야 되는 거고요. 얘는 PDF입니다. 여기 고친다고 고쳤는데 그대로 있네. 자, 그래서 1차원 PDF는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마이너스 2분의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b의 제곱.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우신 수식이 등장을 하고요. 이때 우리는 정규 분포를 해서 x는 평균 주변의 시그마를 가지고 분포가 된다 라는 표현이고요. n차로 넘어가게 되면 이 문제들이 조금 복잡하게 되는데 이 가운데 제곱이잖아요. 제곱을 대신해서 얘네가 x도 다차원이고 평균도 다차원이기 때문에 두 개를 빼면 벡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 벡터를 트랜스포즈 쓰고 시그마가 밑에 있잖아요. 분모에 있죠. 그래서 시그마의 음의 1승, 즉 분모로 내려가는 시그마 행렬의 역행렬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x-뮤 이렇게 곱해주고요. 이 수식은 되게 유명한 수식이에요. 마이너스 뮤가 만약에 0이라면 xt 어떤 시그마 인버스 x 이렇게 되는데, 이 수식은 제가 많은 다른 수업들에서 얘기 드리지만 xt ax 이렇게 표현되면 얘는 뭐가 된다고요? 타원 방정식이 되죠. 그래서 이때 이 시그마의 역행렬이 조금 어려운 표현입니다만 포지티브 데피니시기만 하면 얘네들은 무조건 타원 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타원의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때 이 시그마들은 전부 다 포지티브 데피닛이라고 부릅니다. 이 포지티브 데피닛은 정의가 조금 복잡하고 이러면 사실 학부과정 내용을 넘어갈 수가 없는데, 어떤 행렬 A가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무조건 0보다 크다 라고 하면 포지티브 데피닛이다 라고 부릅니다. 이게 선형대수에서 나오는 정의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 이때 이걸 그대로 수식을 풀어보시면은 타원 방정식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xt, x하고 y라고 해보겠고요. a는 예를 들면 2라고 2, 0, 0, xy. 이 방정식을 풀어보시면은 xy 10, x가 되겠죠. xy 2y 곱하기 xy 하게 되면 이 결과는 x제곱 더하기 2y 제곱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무조건 양수가 되겠고요. 이때 양수인 것이 예를 들어서 뭐 2다. 네. 이렇게 하면 여기를 2로 나눠주면 2분의 1 x제곱 더하기 1분의 1 y제곱은 1.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타원 방정식의 수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포지티브 데피닛의 정의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수식이 여러분들이 PCA 배우실 때도 등장을 했고요.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그리고 여러가지 뭐 비전 문제도 등장하고 많이 나옵니다. 제어할 때도 등장을 하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여기서는 뭐 간단한 수식만 얘기 드리고 더 이상 얘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아무 숫자를 넣으시면 안 돼요. 항상 포지티브 데피닛이 되는 숫자가 필요한 거고, 그 역행렬을 넣어도 역행렬 자체가 포지티브 데피닛이 또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숫자를 대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시그마 매트릭스를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면요, x축으로 2배 한다는 얘기고요, y축으로는 1.5배, 그리고 여기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돌아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경우는 x하고 y에 대한 것들이 서로 따로따로 놀고 있고요. 이제 이 부분에 0.5, 0.5가 들어가 있다면 얘는 뭔가 선형 변화를 해서 타원 형태로 회전을 하고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되게 나중에 많이 쓰이는 수식들이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 부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옆에 있는 애들이 회전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도 지금 그림도 타원인데 타원이 원래는 이렇게 그려졌다면 아, 이쪽에 x가 더 y보다 크구나, 그리고 얘가 회전을 하면 뭔가 여기에는 숫자들이 들어가 있는데 포지티브 데피닛하게 설계가 되어 있구나 라는 것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그마라고 하는 게 다차원일 때 따로따로 x축 따로 y축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행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x하고 y가 서로 꼬이는 결과물이 나오겠죠. 여기 x가 있고 여기 y가 있다면 이렇게 곱해주니까, 이렇게 지금 0이 들어가 있으면 x, y가 곱해질 때 2하고 x만 곱해줘서 결과 나오고, 0하고 1.5니까 y만 1.5배 될 텐데 0.5가 있으면 x, y의 결과물이 뭔가 서로 꼬여서 뭔가의 선형 변환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그마가 항상 평균을 이해하기 편한데 표준 편차 부분은 이해를 잘 못해요. 근데 표준 편차는 n02를 만약 이해를 했다면 거기에다가 x축에 몇 배 해주고 y축에 몇 배 해주는가, 다 독립 문제들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렇지 않고 x, y가 서로
꼬여있는 관계라면 뭔가 돌아가는 타원들이 등장을 하겠구나.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확률에는요, 이제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률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확률이 바로 이 첫 번째, A 프라이어리라고 불리는 프라이어 확률들이고요. 여러분들이 뭔가 문제가 있는데 A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 0.6, 주사위를 던져서 1이 나올 확률 6분의 1,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쓰고 있는 확률들이 전부 다 A 프라이어리 또는 뭐 프라이어리 확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제가 수업 들을 때 인도 아저씨가 수업을 이걸 하셨었는데, 어그로워인가 그 아저씨 꼭 A자를 앞에 A 프라이어리라고 해가지고 저도 그게 입에 배가지고, 근데 그냥 남들 프라이어리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는 프라이어는 뭔가 앞쪽에 이런 의미가 되겠고, 포스터리어, 포스트 모더니즘, 뭔가 포스트 트럼프가 끈 포스트 김정은, 포스트는 뭐가 끝나고 난 거죠. 그래서 뒤쪽 확률, 포스터리어 프로바빌리티 또는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고등학교 때 배운 겁니다. 바로 조건부 확률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부 확률을 부르는 용어가 3개가 있어요. 하나는 포스터리어, 하나는 조건부 확률, 하나는 베이시안,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포스터리어는 한국말로 후친가? 후위? 예, 뭐 좀 야하다. 그러니까 뒤쪽 관련된 거고요. 얘는 앞쪽, 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게 워낙에 앞뒤를 뜻하기는 하는데, 너무 말이 그 중국식 한문이라 일본식 한문이라서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영어 표현이 차라리 낫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베이시안 확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베이시안은 바에스라고 하는 양반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 이름은 지가 붙여가지고, 자기가 붙였는지 남이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조건부 확률은 베이시안 또는 베이지안 확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바에스라는 양반이 만들었고요. 뒤에 S를 Z로 발음을 하느냐, S로 발음을 하느냐, 뭐 나라마다 달라서 뭐 베이지안 또는 베이시안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얘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들어보신 것처럼 사건 A만 독립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B가 발생한 다음에 A가 발생할 확률이라는 어마무시한 표현으로 씁니다. 그리고 이게 참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고등학교 때 좀 이상하게 가르치는 것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 프라이어하고 포스터리어 두 가지는 너무나 서로 다른 녀석이라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제가 생각에는 제일 쉬운 것 같습니다. B가 발생했을 때 A의 확률. 자, 이걸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그림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A가 전체 사건 중에 만약 B가 없고 A만 발생할 확률, 그러면 전체 뭐 면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게 전체 사건이 벌어지는 건데, 이 면적분에 A가 발생할 확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앞서 표현했던 프라이어 확률입니다. 그 전체는 뭐 알고 있죠. 우리는 사실 전체가 없으면 뭐 명확하지 않으니까 주사위를 던지면 주사위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1 아니면 2 아니면 3 아니면 4 아니면 5 아니면 6, 전체를 알고 있죠. 전체 사건 중에 1이 나올 확률, 그러면 전체 6개 중에 하나의 면적을 차지하니까 6분의 1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B라는 게 존재하면 어떻게 되는가? 전체는 있는데 전체 중에서 B가 발생을 했을 때 A가 나올 확률을 따지는 게 바로 조건부 확률입니다. 그러면 B의 면적 중에 A가 생기는 바로 보라색을 확률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B가 나왔는데 그 중에 A가 나올 확률을 따지는 게 조건부 확률의 정의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그림으로 이해하시는 게 훨씬 아마 편할 거라고 생각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고등학교 때 뭐 수학책이나 정석 뭐 이런 데서 좀 많이 해주면 좋겠는데, 이걸 이상하게 표현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되게 혼란해 합니다. 그리고 기호로는 B가 발생했을 때 A, 여기 중간에 바를 하나 그어서 짝대기를 그어서 B가 발생했을 때 A가 있을 거, 그러면 B하고 A가 겹쳐 있어야 되죠. 빨간 거 중에 보라색이기 때문에 B분의
A하고 B가 겹쳐 있을 것을 찾으면 바로 보라색이 되고, 그래서 PRA 바 B는 B분의 A, B의 교집합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우셨던 조건부 확률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아까 잠깐 끊어져서 여기서 잠깐 끊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